네, 고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름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한 폭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름의 폭을 한 1.5, 2cm 이 정도 폭으로 해서 달아주는 게 있고, 이렇게 끈 형태로 만들어서 달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좀 넓게 고름의 넓이를 넓게 하면 약간 한복의 그런 전통스러운 멋을 좀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끈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생활 한복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단이 남았을 거예요. 그 뭐 진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라도 원단이 남으면 일단 이제 끈으로 하는 거는 폭을 5cm로 할 거고, 그리고 요것도 뭐, 사실 끈 같은 경우는 식서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식서 방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푸서 방향으로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 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그려놓기는 했는데, 요 폭을 5cm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제 식서 방향이 돼야 돼요. 식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는 건데, 저도 이게, 원래는 이제 원단 자체는 식서 방향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와서 그냥 푸서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잘라줄 거고, 끈은 사실 뭐 제가 만들어서 입어본 결과 뭐 푸서 방향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단이 되는 쪽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이 폭은 5cm, 이 길이는 넉넉하게 한 35cm로 이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끈은 요 폭 5cm짜리, 여기가 끈이 아니라 고름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식서다. 그리고 폭은 5cm, 그리고 요 길이는 35 정도, 넉넉하게 35 정도 할 거고, 이 5cm의 요 폭으로 자르면 실질적인 고름의 폭은 한 1.5cm에서 한 2cm 사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름이 넓은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좁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우리가 전통 한복 같은 경우는 고름이 굉장히 넓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5cm 정도 하면 그냥 딱 맸을 때 적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좀 길다 싶으면 나중에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난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40cm 정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고름의 원단 방향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요게 식서인데, 식서, 푸서, 뭐 방향 상관없이 원단 한 35cm 폭이 나오면 그대로 잘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이제 하고, 요 끈 하는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남색으로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 폭 5cm. 폭 5cm에 한 35cm 길이로 잘라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꼬매준 다음에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느질 선은 여기 바느질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왔는데, 여기 이제 실질적인 고름의 요 폭이 1.5 정도 되게 저는 맞춰서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왔고요.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 여기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열로 뒤집을 거예요. 꺼낼 거예요. 5cm 폭에 35cm로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서 여기를 이제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느질 선 그어준 여기는 지금 요게 이제 골선이 됐죠. 접힌 부분에서 1.5.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고름의
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재봉틀로 일단 해왔어요. 재봉으로 이제 일단 바느질을 했고, 이제 요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때 여기 끝에 요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예쁘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복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깃 모양이랑 고름이거든요. 그래서 깃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안 예뻐요. 예,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사실 고름이에요. 그래서 고름은 되게 보색 대비로 많이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확 눈에 띄게. 그래서 뭐 저고리의 색깔이 아니면 뭐 지금 우리 배자의 색깔이 예를 들어서 요런 연두 계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확 띄는 요런 색깔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양단 원단 자체가 이제 튀고 우리는 뭐 일상에서도 이제 입어야 되니까 같은 색깔로 해주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원단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고름의 색깔은 이제 안감 겉감 이렇게 대비되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색으로 이제 했고, 여기를 이제 재봉으로 꾸몄고, 이 뒤집기 전에 요 바느질 선에 맞춰서 요거를 한번 쭉 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야 깔끔하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다려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느질 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다려왔어요. 옆에도 이렇게 다렸고, 그럼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바느질 도구 중에 요런 이제 겸자를 활용을 해서 뒤집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겸자가 집에 없으시는 분들은 요런 긴 이제 뭐 젓가락 같은 거,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을 이제 다 뒤집었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옆에를 좀 다려준 다음에 그 모양을 잡은 다음에 뒤집었지만, 이렇게 모양이 안쪽이 이렇게 뭉뚱그하게 이렇게 직각이 안 되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을 껴서 이렇게 당겨주면 또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뾰족한 뭐 그 제가 보내드린 그 긴 바늘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꺼내 주셔도 되고, 이 모양이 좀 직각으로 나와야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당기면 모양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비벼주면 또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 끝부분이 뭐 정말 딱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 요 손을 대면 원단이 해질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이제 좀 배자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도 길고 그런 분들은 너무 고름의 요 폭을 저기 좁게 하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고름의 요 폭을 한 2cm에서 2.5, 3cm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좀 크시고 기장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고름의 너비를 한 1.5로 저는 이제 했는데 1.5로 하면은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고름의 너비를 한 2.5에서 뭐 한 3cm 정도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 너비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름의 폭을 3cm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반을 접은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에 똑같은 고름의 너비 3을 더해주고 이제 위아래로 시접 1.5, 1.5에서 3cm를 더해줘요. 이 시접분을 위아래 다 1.5를 주면 그러면 9cm의 폭으로 이제 잘라주셔야 돼요. 고름의 폭을 우리는 이제 5cm로 잘라줘서 요 너비의 고름이 나왔는데 나는 고름의 너비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 본인이 이제 각자 원하는 고름의 너비 더하기 똑같이 고름의 너비 더하기 그 다음에 시접분 위아래 1.5, 1.5에서 3cm 이렇게 해서 그 폭을 구해주시면 되고 요 길이는 이제 한 35로 했는데 나는 배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유롭게 한 40cm 그렇게 잘라서 그다음에 길면은 자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모질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좀 여유롭게 이제 자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름을 달아보고 기장을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름은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한쪽에 놓고 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는 게 아까 고름 같은 경우에는 식서, 푸서 요 방향으로 이제 잘라줬는데 끈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재단할 때 원단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이어스 방향은 원단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45도 각도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도 각도의 그 기준선을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식서, 여기가 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서 기준선에 맞춰서 여기 45도 각도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는 게 이제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 끈 같은 경우는 한 여유롭게 한쪽 다 뭐 똑같이 한 30cm 정도? 예, 30cm 정도 뭐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길이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30에서 한 40cm 정도 이제 각각 나오면 되는데 이게 길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요 바이어스로 재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주는 방법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어스로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샘플로 이렇게 잘라온 거는 얘는 한 40cm로 잘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단을 잘라 드렸을 때 그 바이어스까지 여유롭게 잘라 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이렇게 바이어스 연결하는 방법,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2장을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겉하고 겉을 마주보게 이렇게 직각으로 놔요. 그래서 이것도 겉, 여기도 겉이에요. 그럼 겉하고 겉을 마주보게 이렇게 직각으로 놓고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요 모서리, 여기 맞붙는 여기랑 이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를 꼬매주면은 이렇게 펼쳤을 때 또 연결이 되는
긴 바이어스 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어왔어요. 이렇게 겉하고 겉을 마주보게 직각으로 이렇게 포갠 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쭉 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접은 한 0.5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릴 건데 다릴 때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해서 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어스 끈 연결하는 걸 알려드렸고, 자, 일단 저는 이제 요 원단을 잘라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바이어스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요 폭은 3cm예요. 3cm. 3cm 폭의 바이어스 방향으로 원단을 재단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겉면 쪽으로 반을 접어서 이제 다려왔습니다. 요거를 꼬매는 방법은, 처음과 끝은 이렇게 1cm 정도, 여기가 한 1cm 정도 폭으로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끈의 너비가 되는 요 부분을 0.5 간격. 그래서 1cm로 시작을, 여기 폭이 1cm로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0.5 폭으로 쭉 이제 바느질 선을 그어주고, 여기 끝부분에도 이제 서서히 한 5cm 정도 남겨놓고, 4, 5cm 정도 남겨놓고, 이제 1cm 간격으로 또 올라가 주는 거예요. 1cm. 그래서 여기까지 쭉 꼬매옵니다. 그래서 꼬맬 때는 홈질 한 3-4땀에 이제 박음질 한번 해서 꼼꼼하게 여기를 꼬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재봉질로 일단 꼬매 왔고요. 그래서 여기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1cm 간격으로 시작을 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폭은 이제 0.5로 이렇게 쭉 꼬매온 다음에 끝에서도 한 4cm 정도 남겨놓고 이제 1cm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뒤집기 전에 요 시접 정리를 한 5mm 내외로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 이게 뒤집을 때 잘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접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뒤집을 때 좀 잘 뒤집어지라고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두 겹으로 조금 길게, 지금 요거는 좀 짧은데 한 30cm 정도로 이제 실을 두 겹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cm 정도 실을 잘라서 이제 두 겹으로 만든 다음에 매듭을 짓고, 자, 여기 맨 끝에 이제 빠지지 않게 되돌아받기를 한 2-3번 정도 해준 다음에, 자, 요 바늘기 방향으로 요 구멍에 넣고 쭉 빼줄 거예요. 이렇게 실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주면서, 여기 처음이 이제 약간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실을 살살살살 당겨가면서 요거를 요 구멍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참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손기술이라는 거는 또 익숙해지면 또 금방 하는데, 처음 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으로 요 끝에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잘 잡고 실을 팍 잡아당기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가면서 여기도 여기 이쪽도 이 원단을 쫙 잡으면 이게 양단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잘 빠지거든요. 요 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라주고 여기 넓은 부분은 또 잘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봉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도 여기가 잘 풀리지 않는데 이제 손바가질 같은 경우는 이제 홈질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이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접 정리로 잘라줘야 되니까 박음질을 여러 번 이렇게 한 4, 5cm는 박음질로 해주시면 요 잘라줬을 때도 올이 풀리는 현상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끈을 이렇게 2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끈 여기 끝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끝에 약간 포인트 색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요 방법도 무슨 전통 한복 방법은 아니고 제가 문경에 있는 이제 누비진이라는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사장님이 옷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옷을 잘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따라해본 방법인데 자 일단 여기 끝부분에 한 1cm 아래에 이제 이렇게 매듭을 2줄로 해서 이렇게 매듭을 져서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매듭 진 부분으로 쪽으로 요거를 좀 접은 다음에 다시 실을 이렇게 한 0.5 아래로 이렇게 꺼내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실 모양 그 실색이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기면 이제 여기 지금 올이 풀리는 이 부분을 실로 감싸서 이제 감춰주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모양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힘을 줘서 짱짱하게 그래야 모양이 이쁘거든요. 색실로 하시면 좋긴 한데 색실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보내드린 실로 하시게 되면은 약간 그 실이 얇아서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로 좌우로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거는 이제 매듭이 젖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여기 옆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요거를 좌우로 이제 한 번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옆으로 또 가면 일단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 마무리를 이제 해준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만약에 끝 만드는 게 좀 난해하다 그러면 이렇게 고름을 만들어서 그냥 양쪽 안감 쪽이랑 겉감 쪽 다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끈 마무리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실을 두 줄로 만들어서 매듭을 짓고 자, 실을 두 줄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 매듭을 짓고 일단 여기 끝에서 1cm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실을 통과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매듭이 있는 걸 가려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한 1cm 내외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요 실이 나온 부분에서 바로 옆으로 통과를 시켜서 아래 한 0.5 지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올이 풀리는 이 부분을 실로 감아서 이제 가려줍니다. 집에 이제 십자수실이나 이런 거, 자수실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끈 2개. 자, 이렇게 옷에 이제 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옷의 한쪽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한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우임이라고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미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여기 앞에 달아주고 한쪽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달아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펼쳤을 때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 이렇게 포개서 놓고 오는 거예요. 자, 다는 위치 여기 요 지금 각지는 부분 요 포인트 여기쯤에 달아주시면 되고 자, 보면 먼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먼저 꼬매줘요. 이렇게 꼬맨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여기를 한 번 더 꼬매줄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제 꼬맬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이제 실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면으로 입지 않는다. 양면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양면으로 입을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그 실이 삐져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양면으로 입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꼬맬 때 여기 겉감에서만 살짝씩 떠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하면 이게 바늘이 이제 그 안감까지 삐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겉감에 심지를 대줬기 때문에 그냥 살짝씩만 떠줘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감에서만 그 끈을 이렇게 떠준다. 겉감에서만 떠주면서 연결을 해준다. 꼬매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근데 나는 양면으로 입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보여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위로 이제 한번 갔으면 이제 아래로도 요거는 이제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꼼꼼하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시접이 지금 여기가 좀 넓어서 시접이 삐져 나오는데 시접 삐져 나오지 않게 여기 좀 잘라주고 얘를 이렇게 살짝 덮는 거예요. 자, 덮으면 또 여기서 겉감은 살짝 떠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두껍기 때문에 홈질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박음질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건 고정만 잘 되면 되니까 좀 몸에 그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앞판에 앞쪽에 이제 달아줬으면 중간에 이제 옆구리 부분에 달아줘야 되는데요. 이 위치는 입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끈을 달기 전에 먼저 위치에 이제 대충 이제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입어보고 이 끈의 길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끈이 너무 길면은 이쪽에서 이제 잘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끈을 달기 전에는 위치를 대충 잡아준 다음에 입어보고 끈의 길이를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달아줬으면 이제 옆에 옆구리에 달아줘야 되는데 보통 여기 너무 요 진동 부분에 달진 않고요. 요 진동 라인, 요 어깨 끝나는 지점에 한번 핀으로 고정을 해서 요 같은 위치예요. 요 높이는 얘랑 같은 높이. 이렇게 해서 먼저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입어보시고 끈의 위치,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쯤 달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확정이 되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여기를 꼬매주고 이제 여기를 꼬매서 이어주면은 이렇게 덮어서 한 번 더 꼬매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감에서 약간 떠주는 방식으로 해야 이제 안쪽에서 실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겉에서
요 올이 보이지 않게 살짝 정리를 해준 다음에, 만약에 올 풀리는 게 약간 신경 쓰인다 그러면 여기다가 풀을 좀 딱풀 같은 거 발라주시면은 올 풀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덮어서 여기는 너무 당기면서 하면은 끈의 모양이 좀 예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살짝 일단 이렇게 해서 앞 겉쪽에는 겉면에는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한번 느낌을 보는 거죠. 리본으로 묶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고름 형태로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겉면 안감 쪽에서 이제 고름 끈 다는 거 방법은 똑같고 위치도 똑같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고름 끈도 한번 이제 위치에 핀으로 고정해서 달아보고 그 다음에 고름의 그 길이도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입어보고 위치라든지 끈의 그 고름의 길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달아주시면 두 번, 세 번 이제 작업을 막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각진 부분, 모서리 진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제 이것도 겉감에서 실색이 보이지 않게 안감을 살짝 떠준다는 느낌으로 달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달면 이제 여기 조금 잘라주고 시접 정리를 올 풀린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이게 올이 풀리는 게 신경 쓰인다 그럼 딱풀로 여기를 이제 딱풀칠을 좀 해주시면 올 풀림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게 접어서 여기 여기는 이제 두꺼우니까 홈질보다는 박음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너무 실을 당겨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돼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고름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변형되지 않게 힘을 빼면서 살짝 고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진동 부분에도 이제 달아줘야 되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위치를 잡았다면 거기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꼬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서 한 번 더 꼬매줘서 오겠습니다. 그럼 끈까지 달아주는 거를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때는 먼저 안에서 먼저 묶어주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안에 고름이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입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자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다들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30분씩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